이 의원님은 젊은 보수 지도자 중에 한 분이십니다. 예. 보수의 정신 어떻게? 전 책임감이 있어야 되고요. 저는 보수 정치에 있어서 지금 2번이나 탄핵을 받아들이게 된 것은 결국 그걸 구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상한 사람들이 있는 거거든요. 사실 전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도 보수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. 입으로 뭐 자유 얘기한다고 해서 본인이 자유를 구현하려고 한 적도 없고,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전 믿기지가 않는데, 이런 겁니다. 그 진보가 내세우는 것과 보수가 내세우는 것이 다르긴 한데 그중에 우리가 선악으로 놓고 보면 안 된다. 네. 어디가 선하고 어디가 악하고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서로 긍정적으로 기대하는 방향이 다르다,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. 저는 지금까지 진보가 한 10년 가까이 주장해온 것은 가진 자의 것을 뺏어가지고 그 나머지에게 분배할 수 있다. 나누면은 더 잘 될 것이다. 이런 게 최근의 정책적인 기조였다고 한다면은, 보수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잘 되겠느냐. 결국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부여해가지고 그 안에서 각자 개별 역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, 이런 정도의 정책적 관점 차이가 있다 보거든요. 이게 가진 자의 것을 나눠가지고 분배하면 무조건 잘 된다. 이것도 사실 이런 겁니다. 최근에 젊은 세대는 약간 다르게 반응하는 거거든요. 예를 들어 그 주식 관련해가지고 금투세 논쟁이 있었을 네, 때, 그렇죠. 진성준 의원님 중심으로 해서 민주당 의원님들은 아니 이거 5천만 원 이상 버는 사람들에게 과세하겠다는데 왜 대다수의 젊은 사람들이 반대를 하느냐. 왜냐하면 5천만 원 이상 주식으로 수익 남기는 분이 대한민국 1%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? 근데 1%를 과세하겠다는데 왜 99%도 거기에 따라 반대하느냐. 그건 이제 한 10년 전, 20년 전에는 그런 구호에 사람들이 동했는데요. 네. 이제 젊은 세대는 뭐 다 공부도 많이 하고 이래가지고 아는 거죠. 그 1%의 대주주에 대한 적극적인 과세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주식시장 자체를 끼치는 영향. 위축시켜버리면은 99%인 그보다 적게 버는 나한테도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아는 거죠. 그러니까 과거만큼 그렇게 1대 99의 논리가 안 통하는 거거든요. 이게 미국 대선에서도 최근에 드러난 거거든요.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그 유권자들이 과거 2010년대 같으면은 뭐 1대 99 월가를 점령하라, 이런 논리에도 반응을 했었는데 최근에 그렇지 않잖아요. 오히려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진지한 접근하는 것처럼 대한민국도 단순히 그런 어떤 선악 구도 아니면 가진 자와 덜 가진 자를 나누는 구도, 이런 식의 진보 정치만은 답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 안에서 보수 정치가 말하는 담론 자체는 그래도 유효하다 봅니다. 다만 그것을 구현할 능력이나 아니면 진정성이 윤석열 대통령과 그 주변 사람들에게 없었다, 이렇게 보는 거죠. 네.